여러분들은 게임을 사기 전에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플레이 타임, 게임성, 아트, UI, 트레일러, 매력적인 캐릭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게임들을 플레이해본 사람들이 남긴 평가겠죠. 이러한 게임 평가들을 보고 판단하기 위해서 전문 점수 평론 사이트인 메타크리틱에서 볼 수도 있고 게임 유통 사이트 스팀에서의 유저들이 직접 남긴 평가를 볼 수도 있으며 유튜브에서 게임 리뷰 유튜버들이 소개하는 것을 보거나 커뮤니티에서의 게임 리뷰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보더라도 제대로 보고 판단하지 못한다면 생각보다 별로라거나 자신의 취향에 맞지 않는 게임들을 사게 될 수도 있겠죠. 결국은 게임을 제대로 즐기지도 못하고 자신의 돈만을 낭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게임 평가를 통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러한 게임 평가를 통해 게임 판단을 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크리틱, 점수 평론 사이트로 특징으로는 전문가들의 평가를 모아놓는 메타스코어라는 점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유저 평점도 있긴 하지만 당장 이것은 게임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로그인만 하면 알아서 평가를 남길 수 있기에 신뢰성이 있는 평점이라고 하기 어려우며 그렇기 때문에 유저 스코어는 참고용으로 쓰고 메타스코어를 중점으로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타스코어는 50점 미만의 빨간색, 50점 이상 75점 미만의 노란색, 75점 이상의 초록색으로 나뉘며 보통 70점만 넘어도 평작, 80점을 넘을 시 수작, 90점을 넘을 시 명작이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전문가 리뷰수 15개 이상으로 90점을 넘을 시 머스트 플레이라는 배지가 주어지죠. 전문가 리뷰라는 화려한 겉해소가 이를 맹신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너무 메타스코어만을 가지고 판단하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로 전문가의 사상에 따라서 평가를 높게 주고 낮게 주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죠. 요즘에 들어서는 PC주의라는 문화가 만연한 편으로 이러한 문화가 전문평가 관련해서 심한데 그렇기에 게임에 PC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고평가를 받는 게임들도 있죠. 당장은 매력없는 캐릭터와 특별하지 않은 게임성으로 유저들에게 외면받고 단 14일 만에 서비스를 종료한 콩코드라는 게임이 있는데 게임 상태만 보면 빨간색의 점수를 받아야 하지만 PC라는 이유로 고평가를 준 전문가들이 있어 62점이라는 고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요즘은 메타스코어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죠. 이러한 경우를 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평가 내용을 보면 좋겠지만 언어가 다르기에 어렵겠죠. 그 대신 편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유저 평점을 보는 것으로 유저 평점은 신뢰도가 낮긴 하지만 메타스코어와의 비교, 참고용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메타스코어가 높은데 유저 평점이 낮거나 메타스코어가 낮은데 유저 평점이 높다? 그건 특정한 사상으로 인하여 메타스코어가 변질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에 메타크리틱으로 게임을 판단할 때는 유저 평점과 메타스코어를 비교하며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스팀에서 게임을 구매하거나 선물 받은 사람이 하는 유저 평가를 보는 방법입니다. 먼저 스팀에서의 평가는 비추천과 추천을 패스, 논패스 방식으로 리뷰가 50개 미만일 때 긍정적과 부정적으로 나뉘며 리뷰가 50개 이상일 경우 매우 긍정적과 매우 부정적, 대체로 긍정적과 대체로 부정적, 그리고 복합적으로 나뉘고 리뷰 500개 이상은 압도적으로 긍정적, 압도적으로 부정적이 생깁니다. 일단 먼저 평가가 최근 평가와 전체 평가로 나뉘며 최근 평가는 최근 업데이트의 여론을, 전체 평가는 전체적인 게임의 재미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로 이 둘 다 비교하며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전체 평가는 게임의 기본적인 만듦새, 퀄리티를 판단할 수 있으며 다른 문제들을 다 떠나서 게임이 재미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최근 평가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전체 평가와 반대되는가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전체 평가 부정적 작품이 최근 평가 긍정적이 찍혀있다면 게임 출시 시절엔 구리게 나왔지만 계속 패치를 하며 여론을 반전시킨 것으로 게임은 구리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라는 것이고 전체 평가 긍정적 작품이 최근 평가 부정적이 찍혀있다면 최근 제작사가 유저와 기싸움을 하였다거나 밸런스 패치가 개판으로 되었다거나 어떠한 이슈가 생겼거나 한 것으로 제작사가 감이 있는가 또는 게임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가 라는 것을 판단 가능합니다. 하지만 패스 논패스 방식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애매한 게임들이 좋은 게임들과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딱 현재 배달 어플들이 1점과 5점으로만 평가되어 대부분이 4점과 5점인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애매한 3점짜리 육각형 게임이 있다면 이렇다 할 장점도 없지만 이렇다 할 단점도 없기에 당연히 비추천을 받지 않아 압도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게 되겠죠. 하지만 2점인 부분이 몇 개 있는 5점짜리 게임이 있다면 이 2점인 부분에서 비추천을 받아 매우 긍정적 정도의 평가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우터 와일즈라는 게임은 대표적인 명작 게임들 중 하나로 뽑히지만 길찾기, 비주얼, 조작감으로 인해 한국에서 매우 긍정적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아무 유저나 평가가 가능해서 중국인들이 물량으로 평가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업체를 사용해 평가 주작을 치는 경우도 있으며 자기 언어가 없다, 서비스 씬이 없다 등 이상한 이유로 비추천을 주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가끔 정성스러운 평가나 중요한 부분을 짚어넣은 평가들이 있기에 스팀 평가를 게임을 판단하게 된다면 통계뿐만이 아닌 평가의 내용을 보고 게임을 살지 말지 판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유튜버들의 게임 리뷰를 보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게임을 많이 하는 게이머의 평가를 자료화면과 같이 정성스러운 리뷰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죠. 보통 이러한 유튜버들은 모두 자신만의 평가 기준과 점수가 있고 이러한 평가들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유튜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튜버들의 영상을 통해 판단하고 싶다면 여러 게임들을 한 번에 소개하는 영상보다는 하나의 게임을 하나의 영상으로 소개보단 평가하는 유튜버들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자료화면과 자세하고 정성스러운 설명으로 다른 방법과 차별화되거든요. 하지만 다수가 아닌 한 명의 평가만을 본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 평가에서 말했듯 그 유튜버의 사상이 영상에 들어갈 수도 있고 사람마다 취향은 천차만별이기에 좋은 게임이라도 유튜버의 취향에 맞지 않아 나쁜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나쁜 게임을 좋다고 평가할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저는 발더스 게이트 3가 취향에 맞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리뷰를 한다면 그 리뷰를 본 사람들은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평가받는 발더스 게이트 3를 플레이하지 않겠죠. 또한 유튜버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그저 다른 이들보다 빠르게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게임을 전부 플레이해보지 않고 한두 시간 후 리뷰하는 유튜버들도 있으며 대충 커뮤니티나 다른 곳의 여론이나 평가들을 가져와서 리뷰하는 엉터리 유튜버들도 있습니다. 광고를 받고 그저 좋은 평가를 내리는 경우도 다반사고요. 이렇기 때문에 한 명의 영상만 보기보다는 두세 명의 리뷰 영상을 보고 판단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 유튜버가 믿을만한지 제대로 찾아본 뒤 청색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커뮤니티의 여론과 평가를 통해서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혹은 질문글을 올릴 수도 있겠죠. 장점을 본다면 사진 자료와 함께 단점과 장점을 필터링 없이 적은 글들을 볼 수 있습니다. 평가에 반영되지도 않고 리뷰하는 것이 일인 것도 아니며 많은 사람들이 본다고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님에도 평가를 쓰는 말 그대로 게임을 좋아하기에 쓴 게이머의 글을 볼 수 있고 또한 서로 토론이 가능하고 편리하기 때문에 글에 대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볼 수 있으며 어떤 사람들이 하면 좋을지 판단도 가능하죠. 만약 커뮤니티로 판단을 한다면 짧은 간단한 글들보다는 정성 들여 쓴 추천 많은 리뷰들을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또한 그런 글의 추천과 비추천, 댓글을 보며 맞는 말인지 그 게임의 여론은 어떤지 판단도 가능하죠. 하지만 당연히 커뮤니티에 검열이 없는 만큼 단점도 많은데 일단 게임을 하지 않고도 그냥 게임을 올려치거나 내려치는 분탕이 가능하며 그 게임사의 주식을 샀다거나 게임의 바이럴에 질려 비호감이 되었다거나 하는 그 게임이 흥행하거나 흥행하지 말아야 하는 분탕들이 많기 때문에 개판이 나 있는 경우도 많죠. 당장 최근 국산 게임 붉은 사막에 이러한 상황이 있었는데 메타스코어의 낮은 점수로 주식이 떡락하여 물린 주주들, 과한 바이럴로 인해서 게임의 반감을 가진 분탕들, 그렇게 좋지도 구리지도 않은 게임성이 합쳐져 커뮤니티에 올려치기와 내려치기가 공존하는 개판이 일어났죠. 이럴 때 제가 쓰는 신작 대규모 게임 커뮤로 판단하는 법 하나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출시해서 사이트에 들어가는데 안 싸우고 즐기고만 있다? 그냥 좋은 게임이니까 사도록 하십시오. 근데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게임이 좋다느니 구리다느니 싸우고만 있다? 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할인할 때쯤에 사면 문제도 패치로 해결되어 있고 게임성도 괜찮아진 중상위권 게임은 되니 그때 사면 됩니다. 붉은 사막을 이 방식으로 판단하면 탐험하는 맛은 있지만 조작감이나 문제가 많기에 나중에 해결되면 사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듯 커뮤니티는 말 그대로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정성스레 쓴 리뷰글이 아니면 참고하지 말고 여론만 보는 용도로 쓰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게임 평가를 통해서 게임을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여러 방법들에서의 공통점이 있었죠. 바로 자세한 리뷰를 많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임의 추천과 비추천은 취향에 따라 갈리며 이러한 게임 평가를 보는 이유는 직접 플레이한 사람들의 UI, 아트, 게임성 등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그저 점수, 통계만 보기보다는 이러한 특징들을 잘 적어둔 리뷰들을 다른 리뷰들과 비교하며 보기를 바라며 만약 정말로 제대로 게임을 판단하고 싶다면 이러한 방법들을 섞어서 찾아봐 제대로 자신의 취향에 맞는 재밌고 좋은 게임들을 찾고 구매하고 즐기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